네, 정보 시스템 감리 UML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한 실제 소스까지 만들어 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 첫 번째 시간은 뭐 아주 유명한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 관계는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라는 용어를 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상속이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이어그램에 보시면 여기 이제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여기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관계라는 거는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다이어그램을 이제 보시면 그 삼각형, 막힌 삼각형의 실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면 이걸 이제 저희가 어떤 상속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방향을 보실 게 상속이면 마치 뭐 얘가 이럴 때 주는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준다고 해서 이제 얘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부모고 얘가 차일드는 아닌 거죠. 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쪽 부모로부터 뭘 받아온다는 의미로 해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주의하시고요. 뭐 이게 언뜻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은 중요한 건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살을 쏩니다. 삼각형을. 이제 보통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이렇게 좀 좌우보다는 이렇게 상하로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직관적으로 저희가 좀 보기 좋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뭐 그릴 때도 뭐 물론 이제 할 수 없이 그릴 때는 그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려놓는 게 위아래가 명확하게 저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좋은 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게 이제 상속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UML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상속에 대한 이론적인 거 이런 거는 자세하게는 안 할 겁니다. 자세히 안 하고요.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이 위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 이 어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 이 두 개. 자바에서는 이걸 필드 뭐 메소드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해요. 용어는 약간씩의 뭐 차이는 있는데요. 즉 이 두 개를 얘가 다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만약에 이 표시가 없으면 이 밑에 있는 ISOD 인포 디테일은 껍데기인 클래스죠. 마치 인터페이스처럼. 물론 여기 이제 메소드 자체도 없지만 이런 껍데기 클래스인데 이런 저희가 이제 상속이라는 관계를 표시해 줌으로 해서 개발자들은 이 ISOD 인포 디테일이라는 클래스는 다이어그램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관계선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여기에 있는 그죠? 모든 이제 메소드들이나 이런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나타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의 특징 하나가 이제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이제 그대로 쓰고요. 거기다 또 추가도 할 수 있죠. 여기다가 뭐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뭐 재산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뭐 좀 뭐 수정할 수 있겠죠. 뭐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다거나, 뭐 또 돈을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메소드의 어떤 내용들을. 그 다음에 추가도 가능하죠. 뭐 상속은 받아왔지만 자기가 더 노력해서 뭐 추가도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상속의 핵심은 그 부모가 가진 이 그죠? 속성하고 이제 오퍼레이션들을 다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 그런 속성 그 메소드들에 대한 것들은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메소드들의 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요거에 대한 소스를 한번 또 이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폰트 사이즈 좀 늘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6 정도 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프로젝트를 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UML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네, 여기다가 아까 소스를 한번 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패키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저희가 늘 하던 대로요. ISO 인포를 우선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만들고요. 변수는 저희가 네임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뭐 코딩을 해도 되지만 자동으로 만드는 게 있다고 그랬죠. 소스에 getter setter 제너레이터를 하게 되면 네,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뭐 프라이빗 퍼블 이런 거는 저희가 우선 코딩이니까 신경 안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코딩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 저희가 아까 보신 다이어그램에서 그렇죠? 요거를 이제 맞는 거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서 저희가 하도록 하죠. 요 이제 위에 클래스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 한번. 네. 자, 이거 잠깐 이제 빼놓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없다는 다이어그램이 없다, 이게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 클래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죠. 그래서 이름만 isodit info detail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클래스 이름만 있고요.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빈 클래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예 밑에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써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써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UM에서 이 관계를 그리는 순간 이게 이제 그 관계도 다 소스 코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관계를 소스 코드에 뭐가 추가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는 위에 이제 is info를 저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의 키워드 extend죠. extend 얘를 상속받는 거죠.
피우겠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저 선이 그어지면 그 표시가 된 결국 코드로 표현하면 바로 요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 소스를 그렇죠. 이런 소스를 보면서 다이어그램을 거꾸로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아 이거는 그냥 다이어그램인데 얘가 이렇게 익스텐즈라는 게 있으면 이 클래스가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고 이렇게 삼각형 마킹 실선으로 표시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를 반대로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이제 하나 더, 메인 함수를 하나 추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다이어그램에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ISOD 메인이라는, 자, 얘는 뭐냐면 이 클래스를 생성해서, 실제로 이 네임하고 웨이지 어떤 값을 세팅해 주고요. 다시 한번 그 값을 출력해 주는 어떤 기능을 해보기 위해서 만든 메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보시겠지만 이렇게 실선에 이제 화살표로 나중에 표기가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한번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메인 함수를 하나 코딩 해봤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제 미리 코딩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메인 함수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거죠. 이렇게 이쪽에 이 ISOD info라는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새롭게 객체를 여기 있는 요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요. 요 만든 객체에 메소드도 있었죠. setName, setAg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전달해줘요. 이름하고 나이를. 그러면 이제 이 객체에 이 이름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getName, getAge라는 메소드 호출해서 우리가 그 저장했던 값을 다시 한번 화면에 콘솔에 뿌려주는 이런 메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값이 이렇게 제대로 잘 출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이 메인이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아래 거, 이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이 객체를 생성해서 이걸 했을 때 이제 작동하나 이제 저희가 봐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IS 오디시 아니고 이제 인포가 아니고요. 디테일이라는 클래스 아래에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D 인포 디테일이죠. 네, 이 아래에 있는 클래스로 생성을 해요. 이것도 변수도 네, 여러분 사실 이 변수는 꼭 이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짧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이 변수들은. 근데 이제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고 똑같은 이름 일단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고 이번엔 좀 이름을 저희가 바꿔보죠. 삼각형 말고 뭐 이용기 만약에 뭐 45cm 자, 이 경우에는 뭐죠?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쪽 객체 즉 IS 인포로 한 게 아니고 이 밑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 IS 오딘 인포 디테일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객체를 한번 생성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나는데요. 제가 원인을 보니까 항상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소문자로 썼는데 여기서 대문자로 썼고요.
예, 여기에 뭐 좀 이렇게 디테일이 예, 약간 달라진 거. 그래서 이렇게 코딩 하시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죠. 사소한 오타 하나로 밤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코딩 할 때 이렇게 치지 말고요. 예, 카피 페이스트로 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동일한 거는. 네, 이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리홍기 33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뭐 그 자바를 하신 분들은 뭐 이게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이제 이런 게 결국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 여러분 보시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ISOD info detail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했죠. 저희가 뉴로. 즉 이 아래쪽에 이겁니다. 네. 이 클래스를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setName, setAge 이런 거 하고 했는데 이 클래스 사실 가보면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실제 소스를 열어보면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etName, setage라는 메소드들이 동작하고요. 실제 getName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해서 화면에 이렇게 예, 콘솔에다가 이런 걸 뿌려줄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얘는 이제 이 extend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부모의 거를 상속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 부모가 가진 이런 예, 이런 것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메소드도 다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하나 예, 요 extends 클래스라는 키워드 하나로 인해서 그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일반화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이 방향성 중요한 거고요. 그죠? 예, 화살표를 총에 맞는 화살표에 맞는 게 이제 부모입니다. 예, 이게 부모고 갖다 쓰는 놈이 아래예요. 예, 갖다 쓰는 놈 쪽에 화살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이 이제 화살표를 중요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개념은 부모가 가진 모든 변수라든가 이런 예, 오퍼레이션을 갖다 다 쓰고 수정할 수도 있고 예, 뭐 추가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이거는 지금 UML 얘기는 아니지만 이 메소드를 받아서 내용을 바꾸는 거 저희가 이제 그 오버라이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파라미터 값을 바꿔 쓰는 거를 뭐 오버로우딩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 오버라이딩, 오버로우딩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그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일단은 오늘 시간은 그 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